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 공부 습관입니다. 네. 갑자기 분위기 공부 습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서울대 축제가 진짜 궁금하다, 나도 좀 참여해보고 싶다 한다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은 공부 습관을 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 중에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었던 사람? 없습니다. 네. 여러분 습관 없이 어떤 성취를 이뤘다?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각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공부 습관 상민이 어떻게 들였어요? 공부 습관 자체는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쌓아오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하게 이제 다져지지가 않아서 제가 1학년 때 많이 흔들리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중학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뭔가 공부에 대해서 의지나 이런 거를 잘 찾기에는. 그래서 뭔가 공부 습관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1학년 때 그렇게 큰 안 좋은 점수를 딱 맞고 나니까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진짜 안 되겠다. 나한테는 이 조그마한 5분, 10분도 너무 중요하구나 하면서 시간의 중요성을 제가 진짜 크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진짜 5분, 10분 쉬는 시간도 다 알차게 쪼개가지고 복습하고 다음 거 예습하고 그게 되게 짧아서 어떻게 그걸 하긴 하지만 이제 막상 해보면 또 훌훌 하면서 괜찮거든요. 이게 습관이 들이면 괜찮아서 이제 시간의 중요성을 좀 많이 중요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내 공부 습관은 진짜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어떤 추천을 할 만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 기간을 제외한 이제 고3의 일반적인 기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공부를 시작하든 상관이 없이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오후 1시에 일어나든 오전 11시, 오전 9시에 일어나든 일어나서 독서실 책상에 앉은 이후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네, 기본적인 그 루틴이 그랬고요. 그 루틴이 끝나고 나면은 저녁쯤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럼 그 저녁 때부터는 오늘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수능 시간표 자체는 제 몸이 좀 적응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언제부터 그렇게 삶을 유지한 거예요? 저는 사실 고3이 되기 전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내신을 준비할 때는 그냥 내신을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그냥 그 루틴을 다 깨고 내신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외우기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또 이제 상민이나 창희가 5분 10분 아껴가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학업 분위기가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저는 그 핸드폰에, 저는 피처폰을 썼기 때문에, 투지폰 아시죠? 피처폰에 그 라디오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클래식 라디오 이거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집중이 잘 돼요. 그 떠드는 외부의 소리가 그냥 클래식으로 다 덮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집중이 안 되거나 약간 낮잠을 좀 자고 싶을 때도 꼈고요. 그 이어폰을 클래식을 들으면서. 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습관은 자기를 알아서 자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공부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맨날 꼼꼼하지도 못하고 맨날 이것저것 잃어버리고 까먹는 성격이어서 내신표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신표를 만들어서 공부를 한 것처럼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공부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부 습관 중에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사실 수능 출제자는 눈앞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 수능 출제자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는데 내신 출제자는 내 눈앞에서 맨날 수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는 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진짜.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절대 졸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들으셨죠, 여러분? 수업 시간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건우의 공부 습관은 네, 저는 약간 하루하루 대충 했죠? 대충이라기보다는 계획을 일부러 꼼꼼히 안 세우고 정말 하루하루의 계획만. 대충 했구만. 네, 거칠게 계획만 세워두고 네, 그리고 그 계획이 굉장히 좀 적은 양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것만 딱 하면 성취감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계획을 예. 좀 80% 정도의 계획만 세우고 성취감을 쌓아가면서 하면은 그 쓰러지지가 않더라고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네, 조금 약간 자제력이나 집중력이 부족하시다면 차라리 조금 계획의 정도를 낮추시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저런 이야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여러분들 대부분 뭐 경험이 있겠지만 엄청 과도하게 짜거든요. 막 이만큼 하겠다 막 한 다음에 3일도 못 가요. 3일이 뭡니까? 하루도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내가 막 욕심을 좀 걷어내고 좀 적게, 아까 80%? 이 정도 하셨죠? 네네. 그러면서 어떤 성취감을 느껴가면서 또 공부를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생 여러분들에게 또 조언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 아, 정말 불안. 고3 스트레스. 네, 초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극복을 지금 다들 잘 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네, 대답이 없습니다. 극복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지연이 같은 경우 내신을 그렇게 잘 받고 하는데 매번 시험마다 스트레스 좀 관리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지금도 그런데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사실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그렇게 많이 먹으면 스트레스도 풀고 에너지도 보충하고 힘도 나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같은 걸 좀 챙겨 먹긴 했어요. 오로지 먹었네요. 네, 계속 먹었어요. 살이 많이 찌긴 했는데. 저녁은 별로 안 먹던데. 아, 요즘은 좀 조절을 할 때가 됐죠. 그때 너무 뭣도 모르고 난 먹을 거야 이렇게 계속 먹기만 해가지고. 그렇구나. 네, 저 진짜 많이 먹어서 살이 한 13kg 쪘나? 진짜 많이 쪘었어요. 저는 사실 이분의 어떤 방법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또 목동 엑소라고. 아, 죄송해요. 너무 크게. 근데 제 친구도 문자 왔어요. 진짜 너무 카이 닮았다고. 오, 맞아. 네. 닮았죠. 진짜 닮은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세대 당했어. 그래서 창희는 뭐 노래나 춤 이런 거. 사실 제가 네. 노래를 엄청 좋아해요. 진짜. 나름 취미. 이야. 보여줘. 그래서 네,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마다 오히려 공부를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아서 펜이 손에 안 잡히는 날 있잖아요. 그때 나처럼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는 친구 하나 꼬셔다가 노래방 같이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네.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풀었던 것 같아요. 노래방을 갔다. 네. 노래 이거 좋은 방법이죠. 상민이도 노래방 간 적이 있었나요? 네, 저도 많이 갔어요. 많이 갔다고요? 네, 저 그냥 쉬는 시간 되게 전 시간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방금은 시간 5분, 10분까지 쪼갰다는데 노래방 이렇게 많이 근데 다녔어요? 이제 막 좀 약간 그런 진짜 고3 때는 예. 극한의 스트레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진짜 참다 안 되면 달려가가지고 이제 1,000원 한 장 딱 넣고 두 곡을 부르는데 문제는 이제 삑사리가 나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느낌 알죠? 그 느낌 알지? 공부도 안 되는데 맞아. 노래도 안 된다고? 노래도 안 돼. 아 진짜 오늘은 날이 아니다 해가지고 연습생이야? 좀 약간 낮은 음역대 노래 하나 불러서 조금 약간 기분 푼 다음에 더 안 풀리면은 이제 막 S 다방 가가지고 이제 그 자바치 프라푸치노 주세요 해서 단 걸로 또 당 충전하고 진짜 단 거 좋다. 네 그런 식으로 풀었어요. 역시나 결론은 먹는 걸로 비결이 되는데 단 거. 제가 봤을 때 건우는 그냥 편했죠? 아니요, 저도 약간 스스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척, 낙관적인 척을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고3 때 49kg 나갔었거든요. 49kg? 거의 걸그룹인데. 49kg? 그래서 링거 매주 맞고 막 그럴 정도로 몸무게가 49kg밖에 안 나가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었어요. 약간 해골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 아니 뭐 하느라고 그렇게 살이 빠졌어? 저는 되게 많이 먹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소화를 하나도 못 시켜서 아이고. 토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소화를 전혀 위가 약간 장이 정지를 하는 그런 체질이어가지고 아니 네. 눈물 미안해요. 난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 계획 대충 짰다고 내가 막 혼냈으니 이거
그래서 링거 막 많이 맞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 체력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매일 밤 거울을 보면서.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체육 선생님이 체대 준비하는 친구들과 보디빌딩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꼈거든요. 보디빌딩부에. 아 49kg. 네, 49kg가. 그래서 멸치 친구 2명과 근육몬들 5명 해서 한 7명 정도가 한 팀이었어요. 네. 그래서 멸치 친구 둘이서는 좀 다른 운동하고, 그래서 그때 막 게이너 이런 것도 먹고, 프로틴 이런 것도 챙겨 진짜? 먹고, 네네. 오. 좀 빡세게 운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 고3 때는 보디빌딩은 좀 너무 격하니까. 그 학교 옆에 호수가 그게 있었어요. 예. 그 호수가 600m짜리 트랙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래 달리기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매일 한 1.8km 정도? 매일 밤 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력 관리를 했는데, 진짜 그것도 안 했으면은 수능까지 가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쓰러져서. 야. 네, 그 대학 오자마자 술 먹고 하다 보니까 10kg 바로 찌더라고요. 그래서 60kg 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육이 생각보다 빨리 붙더라고요. 대신에 안 하니까 바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몸이라서. 네. 상민이도 이제 네. 여학생이고 하니까 체력 같은 게 좀 붙이지 않았나요? 그걸 진짜 느꼈던 게 남학생들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 미친 듯이 농구 축구만 해요. 점심시간 가면은 맞아 맞아. 옆에 항상 애들이 축구 농구를 하고 있어서 쟤는 도대체 언제 공부하냐 이러면서 막 되게 한심했었는데 고3 때 확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체력으로. 그래서 애들끼리 우리도 운동을 좀 할 걸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저희는 그렇기가 좀 힘든 애들이 많아요.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예. 저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희는 약간 먹는 거 이렇게 요즘도 이쁜 게 나오는 그런 음식들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일단 예. 거기서 일단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먹으면서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먹는 디저트로 또 해소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네 음식을 되게 네, 예. 기쁘게 계속 먹었죠. 오. 예, 지금 체력 관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먹성 자랑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그러면은 여학생인 또 세민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먹었나요? 저는 좀 공부하면서 계속 먹었던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제가 계속 잠이 오는 거예요. 예. 제가 평소에 잠을 굉장히 늦게 잤거든요. 예. 약간 저는 이상하게 밤에 다음날에 늦게 자면은 피곤할 걸 알면서도 밤에 공부하는 게 집중이 잘 됐으면 항상 밤에 공부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과 시간에 계속 졸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잠을 10분씩 잔다고 하면서 체력을 보충하기도 했는데 그러지 않아야 할 때도 있잖아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될 때는 계속 껌을 씹으면서 근데 저는 계속 가방 속에 항상 있었던 게 껌, 초콜릿, 껌, 초콜릿 계속 이런 것만 있었어요. 근데 초콜릿은 은근히 잠이 많이 오고요. 껌은 최대한 센 거 있잖아요. 그 편의점 가면 조름 뚜껑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한 다발씩 사서 계속 먹었어요. 서너 개씩 입에 넣으면서. 우리 남학생 창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체력 관리? 저는 체력 관리를 위해서 따로 운동을 하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 제 등굣길에 그 고개가 하나 있거든요. 그 조선 네? 도자기 이렇게 메고 갔다는 진짜 조선시대 때는 국짐 상인들이 호랑이 나오고 국짐 상인들이 기계 메고 다니던 그 고개가 있는데 정랑고개라고 진짜 있어요. 예. 학교까지 걸어서 한 25분? 버스로 4정거장 정도거든요. 꽤 거리가 있었구나. 네, 근데 저는 버스를 타지 않고 그냥 체력 관리도 할 겸 그냥 고개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등교할 때 한 번 가고 학교할 때는 학교 편의점에서 버스비로 음료수 한 캔 사다가 오르락 내리락 또 집 가고 그런 식으로 체력 관리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자 이제 체력 관리하는 방법들도 나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가 이게 또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뭐 공부법이고 뭐 이런 게 정말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스튜디오 S 프로그램이요 벌써 1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네. 정말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어떤 컨텐츠, 이 어떤 방송 내용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너튜브에도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올렸더니 또 질문들이 거기에 그렇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 질문을 좀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저희가 뽑아왔는데요. 아이디
은파 이게 실트? 뭡니까? 네. 은파 SILL 실릿. 네, 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고1인 학생입니다. 평상시에 시험 준비를 하거나 일반적인 공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비교과, 생기부 관련해서 걱정이 많이 돼서요. 첫 번째 질문, 네. 발표 자료 제작, 토론 준비, 논술 연습 등 수행평가나 대회 같은 거 준비하는데 사소한 것도 반나절 하루씩이나 걸립니다. 이거 진짜 이것도 시간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이 시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습니까? 근데 반나절이나 하루 걸리는 게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건가요? 보통인데? 보통 대회 준비와 토론 준비는 그 정도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맞아요. 네, 그렇게 많이 걸린다고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질문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건데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군요. 시간을 줄일 순 없더라도 제 생각에 은파실리님은 시간보다도 약간 불안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게 걸리는 것보다는 예. 그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렇게 준비를 하면 이렇게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짧은 한두 시간 텀 날 때 모의고사를 한 해만 푼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불안감이 훨씬 덜해지거든요. 뭔가 계속 공부도 연속으로 네네. 하고 있고 준비도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짬짬이 공부를 해서. 예. 네. 공부해라. 이 소리군요. 공부해라. 네. 제가 그래도 예. 좀 감히 그나마 시간 줄이는 팁을 하나 오, 드리자면 좋아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예. 오래 걸리긴 해요. 근데 지금 고1이시잖아요. 고1 때 이렇게 제대로 준비를 해놓으면 예. 고2 때는 이걸 약간 발전시켰다 해서 조금만 새로운 내용 첨가해서 또 재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한 번 제대로 해놓으면 같은 대회가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열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심화시킨 내용으로 하면 2, 3학년 때는 훨씬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야, 이런 내용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 또 이제 희망 섞인 이야기네요. 그렇죠.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게 은파 실리 학생이 고민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질문이 또 연속돼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제 진로 희망이 수학 쪽인데, 근데 지금 활동들 뭐 보면은, 수학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 뭐 이거 제외하면 다수가 인문계열 이쪽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이랑은 조금 다른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정리하고 그냥 자연계열 쪽으로 활동을 하는 게 더 낫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인문대생이니까 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뭐 교수님들도 그렇고 제가 뭐 과학 수업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예. 근데 완전 이공계 쪽인 그런 내용보다는 어쨌거나 굉장히 인문 쪽인 내용도 다뤄요, 수업에서. 아예 안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자소서를 만약에 쓸 경우에도 인문 계열의 활동을 했다고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어요. 융합형인제 막 이런 말처럼. 그래서 비중을 한 인문 계열 쪽으로 너무 좀 이렇게 늘리는 거는 자연계 친구다 보니까 아닌 것 같고 한 적어도 30, 70? 아, 그렇게. 네, 그 정도는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자연계열 활동을 조금 더 자기가 알아서 대회나 이런 거 말고도 다 찾아서 한다든지 그러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쿠가이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정말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 질문은 간단하네요. 고3 기간 동안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는 예. 슬럼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왜냐면 저는 고3 때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막 완전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는데 고3 때 슬럼프는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일기장 보면 다 맨날 나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런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스톱워치를 쓰는 거예요. 이건 진짜 불변의 진리. 스톱워치를 사용을 하면은 내가 얼만큼 공부했는지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 공부를 안 해서 불안한 일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채우고 싶어서 내가 설정한 시간을 채우고 싶어서 어떻게든 공부를 하게 되니까 공부 실력도 당연히 늘고 그런 불안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슬럼프를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번만 써보세요, 진짜. 스톱워치 재면서 공부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자, 그 다음 질문은 홍석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언론 홍보에 관심이 있고 그 외에 자유전공에 관심이 있는데 생기부 이거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제가 언론정보학과 부전을 하기 때문에 부전공을 하기 때문에 예. 잘은 모르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예. 일단 약간 방송부 활동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하는데 전 방송부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조금 특별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시나리오 공모전이나 네. 영상 공모전을 좀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되게 제가 기억나는 거는 고등학교 때 그 광고 홍보학과를 준비한 친구가 예. 광고 동아리 사다리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인쇄를 해요. 자기가 만든 디자인한 거 인쇄를 해서 급식소에 막 붙여놔요. 오. 그래서 외식하지 말고 급식을 먹읍시다. 약간 이런 급식 공부? 네, 급식 공부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예.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런 포스터를 붙여도 선생님이 뭐라 안 하시거든요. 오히려 기특하다. 예, 예. 이렇게 말하실 거니까 네, 약간 그런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약간 광고 홍보 이런 쪽으로 한번. 야, 이 정도면 거의 저 건우가 코디를 해주고 있네요. 당장 시나리오 공모전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광고 이런 것도 막 활동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질문은 최윤아 님인데요. 현재 고1 3월 모의고사 수학 6등급인데 아이고 6등급이 열심히 해야겠네요. 어쨌든 학원 안 다니고 인강으로 1등급 가능할까요? 저는 상민 언니와 다르게 긴장해서 못 본 건 아니고 이건 또 뭡니까? 긴장해서 못 본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도. 그래서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상민 언니를 지켜주고 있네요. 네, 정말 제 수준이 낮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건 상민이가 대답을 해주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진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낮았어요. 농담입니다. 낮았는데 이제 인강으로 밀고 가기에는 이제 본인 자체가 스타일이 되게 모니터 앞에 있으면 딴 거 하고 싶고 집중력이 맞아요. 되게 산발적인 그런 친구라면은 저는 오히려 학원을 하나라도 다녀서 뭔가 보충하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썼었잖아요. 학원 선생님을 진짜 사교육 막 이런 거에 막 몰두한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어떤 모르는 문제 이런 거를 얻는데 저희도 다 썼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학원도 다니는 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강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면은 그대로 끌고 나가시되 모르는 문제가 당연하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학교 수학 선생님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F소아님, 네, 고2인데 수학 중학과정을 다시 하는데 늦진 않을까요? 중학교 과정. 자, 기초가 안 되니 계속 막혀서 수학에 손이 안 가네요. 이런 경우는 기초가 진짜 너무 부족한 경우에 정말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수학 다시 보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2학년 되면서 많이 보는 학생들이 많은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전액에 다 합쳐서 나와요.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과목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나오고 비틀어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중학교 때 거 모르겠으면 당연히 돌아가서 하셔야 되는데 계속 중학교 거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기간만 잡아두고 그래서 내가 한 달 안에 중학교 거 다 마스터하겠다 이러면 딱 그 기간에만 하고 바로 다시 돌아와서 심화 문제 계속 풀어야 돼요. 너무 길게만 안 잡아두면 중학과정 기초 탄탄히 하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자기가 진짜 기초가 부족한 건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만약에 진짜 기초가 부족한 게 아니었으면 어쨌거나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의 문제집도 분명 뭐 개념이나 이런 선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용이 쉬우니까. 그래서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 산발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네. 아주 현실적인 어떤 조언들이 또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질문들이 너튜브에 HCN 지역방송에 올라왔는데요.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미 그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주 좋은 내용들, 나한테 맞는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벌써 이렇게 또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공부의 모든 것, 대학으로 가는 포트폴리오, 공부의 신 강성태, 스튜디오 X!